숨겨진 목재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은행권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 준비로 한창 바쁜데요.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에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부터 보이스피싱에 은행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내년에 비로소 이 점이 적용되어 새로운 제도로 정착하는 모습입니다. 은행 배상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업무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필수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목재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는 보이스피싱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최근에는 문자 스미싱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80세 A씨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된 전자청첩장 주소를 클릭했다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탈취당했습니다. 스미싱범은 신분증을 이용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은행의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을 받고 점적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자녀로 위장한 문자 메시지에 속아 보이스피싱범에게 주민등록증을 촬영해 전송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은 B씨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한 뒤 이를 이체해서 편취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일어나는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보면 전부 비대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대면 사기는 은행의 본인 확인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한 사기라는 점에서 은행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까지는 비대면 사기의 경우도 은행이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내년부터 이와 같은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이 피해금의 일정 부분을 피해자에게 배상하게 됩니다.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해 피해 예방에 나서는 한편 일부 피해 금액 배상에도 적극 협조해 이중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국내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발생하는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은 피해액의 최대 50%를 분담하게 됩니다. 은행으로부터 피해금 일부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직접 피해 발생 본인 계좌가 있는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 신고를 하면 은행의 사고조사, 책임분담 기준에 따른 배상 비율 결정, 배상 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요. 은행 발급 피해 배상 신청서, 통신사기 피해 환급금 결정 명세 확인서, 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통화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의 책임 분담 기준이 본격 시행되면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 앱 설치 등 그동안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해 배상받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 일부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 접근 매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경우 피해 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은행 제공 사고 예방 장치를 이용하였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피해 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 비율은 상향될 수 있습니다. 배상 요구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제일, 시티, 산업, 기업, 농협, 수협, 경남,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카카오, K, 토스 등 18곳입니다. 앞으로는 피해 배상과 별도로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조치도 강화됩니다. 은행들의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이 지난 11월 한 달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910건 적발해 약 21억 원의 피해를 예방했는데요.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시 추가로 본인 인증 등을 하는 보안이 강화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전화나 문자로 본인 확인을 우회하던 수법을 차단하는 예방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은행의 적극적인 금융범죄 탐지 및 차단 조치로 금융사고 피해 예방 효과는 올라갈 수 있지만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도 범죄에 타깃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은행의 보안 고도화에 따른 불가피한 불편함을 해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보이스피싱 은행 보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던 은행 책임 문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니 마음 한쪽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 거래의 함정들을 은행 스스로 줄이려는 노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안이 강화되는 만큼 이용자 편의는 줄어들기 마련이라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은행 업무가 변해갈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 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였습니다.